작년 12월 달에 이제 요런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이 이게 이제 일종의 밑그림 같은 게 딱 제시된 시점이 있었습니다. 이 노동부에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한 몇 달 이제 했죠. 몇 달 연구회 하면서 그 결과를 작년 12월 달에 냈습니다. 그 결과에 보면 핵심은 여기서 뭐 얘기하는 거는 취지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문제고 산업이 변화하고 있고 이러니까 새로운 게 필요하다. 노동시장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취지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 얘기하는 것이 임금, 노동시간을 여기서 표현대로 하면 탄력적, 유연하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한다. 이런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임금에 있어서도 지금의 연공급제, 뭐 근속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임금이 늘어나는 이 체제 말고 직무에 따라서 주는 직무급제로 바꿔야 된다. 이게 있고 세 번째는 별로 주목도가 없는데요. 비정규직 차별 철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철폐까지는 아니죠. 차별의 시정 뭐 이런 그냥 좋은데 아무 알맹이도 없는 아무 내용도 없는 이런 게 써 있어요. 어쨌든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요게 하나의 밑그림으로 쭉 제시가 되면서 나왔고 이미 언론에서도 많이 뭐 분석이 되었기 때문에 뭐 어쨌든 뭐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긴 한데 간단하게 좀 살펴보죠. 일단 그 노동시간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하는 거는 지금 현재는 주 단위로 이제 노동시간이 주 40시간에 초과근로 12시간 이렇게 딱 52시간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건데 원래 40시간인 거죠. 네, 40시간인 건데 이거를 뭐 주 단위가 아니라 뭐 월 단위로 뭐 분기 단위로 연 단위로 늘렸다 줄였다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방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서 그 관변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은 뭐 오랜 역사가 있죠. 경총이나 정경련이 계속 주장해왔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일환이고 그건 뭐 경총의 그 변함없는 방침이었습니다. 대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동시간이야말로 자본 입장에서 이윤의 원천이죠. 그래서 잉여노동력, 이론적으로 잉여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는 것은 기술 수준이 또 일정하고 노동 강도가 일정하다고 한다면 노동 시간을 늘리면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금을 저임금으로 맞춰놓고 또 노동자들에게는 임금이 저임금이기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최저임금을 받으려면 공장 입사해서 한 5년 돼. 한 5년 차가 돼야 기본급 5봉 정도가 최저임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를 귀족 노동자 대표적인 사업장으로 언론이 공격하고 있는데 이 노동자들이 그 상대적 고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야근, 특근, 그 장시간 노동을 해야지만 가능한 시스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장시간 노동이야말로 기술적 급격한 기술의 향상이 없는 상태에서는 또 기술 수준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기업은 또 기업 간에 국가 간의 경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기술 초격차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낮은 상황에서는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술이 하위에 있게 되면 결국 노동시간을 연장해야지만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건 자본의 본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장시간 노동의 이 자본의 전략은 자본주의 사회에는 저는 자본주의가 있는 날은 끝이 없이 전개될 것이다. 그것을 이 자본과 이해를 대변한 정권이 그걸 앞장서서 예전에 적절하게 뭐 중재라도 하는 것처럼 흉내라도 냈지만 지금 아예 총대를 메고 그냥 재벌총수나 정경련 뭐 경총의 회장의 목소리를 대통령이 직접 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노동자들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노동의 착취를 완전히 국가 권력이 앞장서서 한다는 것도 문제고 노동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 자체로 보면 한 사람 개인으로 보면 그냥 살아있는 생물이란 말이에요. 생명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갉아먹는 목숨까지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장시간 노동, 누적된 장시간 노동의 폐해인데 이것을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다. 그래서 뭐 예전에 성경에도 신이 7일째는 쉬라 그랬잖아요. 안식일을 6일 세상을 창조하고 그 뭐 노동이라고 볼 수 있는 창조가 신은 뭐 물론 말 한마디로 창조했겠지만 오늘날 세상을 창조한 노동자들의 노동이잖아요. 6일간 노동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고 7일 쉬게 했는데 지난 300여 년 동안 노동운동이 6일도 쉬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주 5일제고 주 40시간제예요. 그러니까 노동운동이 이 신의 이 창조보다도 더 훨씬 더 한 발 앞선 이런 고난의 역사 속에서 노동시 주 40시간 단축해 왔는데 주 52시간에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주 52시간제란 말을 버티더니 이제는 윤석열 정부가 이제 뭐 후보 시절에는 뭐 124시간 이러다가 지금 이제 69시간까지 최대한 시킬 수 있는 탄력적 근로로 이제 가져간다. 연간 노동시간 변함이 없다. 월간 노동시간 변함이 없다. 노동부 장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인간이 24시간 중에서 8시간 일하고 8시간 쉬고 또 8시간 잠자야 하는데 이거 지금 출퇴근 시간 이런 걸 감안하면은 지금 8시간 잠자기 어렵잖아요. 현재 8시간 기준으로 하더라도 자기 여가를 8시간 가져가려면 근데 그걸 10시간 이상을 일해야 되는 집중적으로 그러면은 1년도 일하지 못하고 노동자들은 과로 상태에 빠지거나 아니면 그로 인해서 산재가 발생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 급기야 생명을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느냐 또 그것이 과연 정말 인간다운 노동이냐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전반적으로 총 노동시간을 좀 줄여야 일자리도 나누고 일자리를 좀 나눌 수 있어야 소위 말하는 이중구조라는 것도 좀 해결할 수 있는 걸로 당연히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노동시간 문제를 접근할 때 먼저 나와야 되는 거는 총 노동시간, 이거 연 단위로 했을 때 그러면 총 노동시간은 어떻게 줄일 거냐 아니면 뭐 주 단위로 했을 때 지금 사실 주 40시간인 거죠. 초과근로 12시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그 노동시간을 어떻게 줄일 거냐가 사실 1번으로 나와야 거기서부터 얘기가 되어야 이게 이중구조도 해소하고 노동자 건강도 보호하고 하는 것이지 그거 쏙 빼고 그냥 현재의 노동시간 그대로 두고 OECD의 뭐 1등, 2등 하는 이런 최장의 노동시간 그대로 두고 탄력근로만 한다라고 하는 게 이건 그냥 사장님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냥 노동자의 뭐 건강이든 뭐 삶이든 이런 거는 전혀 고려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장님들이 하자고 하는 얘기잖아요. 이중구조랑도 아무런 하등의 관계도 없고 이거 교수님들이 앉아가지고 연구를 하셨다니 진짜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아무튼 뭐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또 하루 8시간 일하고 8시간 쉬고 8시간 여가하고 8시간 자고 뭐 요런 기본적인 사이클. 근데 이제 이 노동시간 더 과중하게 막 늘릴 수 있고 이렇게 되면 필요할 때 막 썼다가 잘라버리고 또 필요할 때 막 썼다가 잘라버리고 이런 게 어떤 이 한국의 노동시장의 관행처럼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되거든요. 지금 뭐 노동부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그래도 총 노동시간은 달라지는 게 아니니까 뭐 그렇게 안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좋아지는 건 하나도 없고 현재보다 좋아지는 것도 하나도 없고 거기에 필요할 때 막 집중적으로 쓰고 잘라버리고 또 필요할 때 집중적으로 쓰고 잘라버리고 이런 방식의 관행이 자리 잡게 되면 이건 뭐냐 이건 말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과거로 완전히 회귀하는 노동 착취의 시대로 가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또 임금 얘기를 또 합니다. 임금 얘기. 지금 이제 연공급이 아니라 직무급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직무에 따른 급여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근속연수 이런 게 아니라 뭐 이런 건데 근데 사실은 직무급제 같은 경우는 진보 진영 쪽에서도 이거 동의하는 사람들도 좀 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예전에 이제 호봉제, 연공서열제가 이제 호봉제라고 표현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직무급제는 이제 성과급제하고 맞물려 가지고 직무 성과, 직무에 따라서 성과가 다를 수 있다. 직책이나 직무에 따라 성과가 다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제 사실은 이제 예전에 인공서열제나 호봉제라고 불려졌을 때 사실 구체적인 자료를 보고 이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80년대 직장을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저 지금 호봉표나 이런 걸 다 가지고 있거든요. 임금표를 다 집에 가지고 있는데 예전에는 돈을 봉투에다 담아줬기 때문에 그 봉투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봉투 겉면에 보면은 그렇죠. 기본고 동전까지 다 들어있는 매달 10원까지 다. 그럼 거기에 보면 기본고 뭐 수당, 뭐 직책 수당 이런 것이 다 이렇게 항목별로 쭉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연공서열제나 호봉제는 뭐 나이가 많으면 무조건 기본급이 임금이 많은 것처럼 이렇게 호도를 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호봉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임금이 올라가서는 건 사실이지만 왜냐하면 그것은 생계비 때문에 그래요. 가게에 있어서 아이들도 크고 학교도 가게 되고 그래서 생계비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이 직무에 따른 것은 직책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직책 수당은 또 거기에 따라서 그 이제 성과가 다르다고 보는 거죠. 질이 다르다고 보는 거죠. 그건 수당의 차이가 당연하게 있는 것이고 또 연공서열로 올라가는 것도 생산직 노동자, 뭐 연구직 노동자 이렇게 있으면은 그 연공서열 호봉표가 다른 거예요. 여기는 한 호봉이 10,000원 올라가는데 여기서 전문 연구직은 20,000원씩 올라간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보완하는 것이 이제 성과연봉제 뭐 이렇게 이제 나온 건데 지금 성과연봉제를 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들도 실제 들어가 보면은 완전히 너는 3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주는 데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연봉이 5천이다, 1억이다 이렇게 책정되더라도 이 표는 기본적으로 기본 호봉표가 있는 것이고 직책 직무 수당표가 있는 거기에 근거해서 총 연봉이 얼마다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딱 호봉제, 연공서열제 호봉제와 직무 성과 그 연봉제 이렇게 딱 전혀 다르게 임금이 결정되지 않아요. 임금은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굉장히 단순하게 연공서열제는 문제야. 직무급, 성과급제로 가야 돼. 이렇게 되는데 그걸 말하는 사람들도 다 달라요. 학자들마다 또 사업장의 사업주도 다 다르고 노사 협상을 하는 직무급제로 받아들이는 노조도 실제 다 달라요.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직무급제, 성과급제가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직무 직급에 따라 호봉이나 이제 호칭이나 이제 급여를 부과하게 되는데 직무에 따른 생산성이나 노동 가치를 누가 어떻게 책정할 것이냐 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명백하게 뭐 이제 연구원이 있고 연구 보조하는 인력이 있고 뭐 또 이제 실무적 행정을 하는 인력이 있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그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누가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사업장에 청소하는 노동자들까지 있을 때 그러면 청소를 만약에 청소 노동이 안 하면은 연구자가 청소까지 겸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요즘 이 소위 말하는 저비용 항공 같은 경우에는 항공사는 어렵기 때문에 승무원이 화장실 청소까지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승무원의 월급과 청소 노동의 월급이 다른 건가요? 그 노동자 같은 경우는 시간당 임금이 같은 것이잖아요. 그 변기 승무원이 아마 이건 처음 듣는 얘기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답니다. 시간당 만약에 2만 원을 받는데 청소 노동이 시간당 10,000원을 받는다고 합시다. 근데 항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청소를 고용을 못해. 그럼 이 2만 원 받는 그 승무원이 승무원 그 일도 하고 청소도 화장실 청소도 해야 돼. 동시에 해야 돼. 그럼 화장실 청소할 때는 10,000원을 계산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승무원의 최저임금, 뭐 시간당 임금은 2만 원을 결정하면 2만 원 안에서 승무원 업무도 하고 청소 업무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임금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 성과라든가 노동의 가치를 평가하기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호봉제나 연공서열대의 임금협상 그 복잡다단한 그래서 연공서열 호봉제에서도 우리나라 수당의 이름이 300가지가 넘었다 그랬어요. 경총이 이 수당이 너무 많다. 다 폐지해버리고 연봉제로 가자라고 할 때 들고 나온 수당들인데 그것은 사업장이나 업종이나 산업이나 다양하게 직업체계가 워낙 많아지기 때문에 수당의 종류도 계속 많아져가지고 300개가 넘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직무급제나 임금소유죄 딱 구분되지도 않는다. 결국은 예전의 어떤 그 임금 체계를 바탕으로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 변화는 산업에 따라서 사업체에 따라서 노사 간의 힘의 관계에 따라서 사용자의 경영 방침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서 직무급만이 좋고 직무급을 가야 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미 섞여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이미 임금의 연공, 그러니까 호봉 방식에 아직 대한민국에 수당 많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다 이미 섞여 있는 상태인 거예요, 복잡하게. 어떤 데는 어떤 게 더 강하고 어떤 데는 또 어떤 게 더 강하고 이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호봉제 국가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직무급으로 간다고 이게 그 완전히 다 직무 뭐 수당으로 다 가는 거야? 이게 갈 수도 없어요. 이게 그 자체가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이다. 그리고 사실 직무급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누가 평가하냐가 관건인 거죠. 누가 평가해요? 그 돈 받는 사람이 평가하겠어요? 돈 주는 사람이 평가하겠어요? 너무 명확하잖아요. 직무급으로 가자는 거는 돈 주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평가해서 주겠다는 거잖아요. 뭐 착한 사장님은 잘 주시겠죠. 네.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겠죠. 이런 맹점이 있다는 거거든요. 도대체 이건 또 무슨 노동시장 이중구조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거냐라는 의문이 당연히 또 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를 보면 임금과 노동시간 문제는 사실은 노사 간의 교섭의 대상인 거잖아요. 교섭을 통해서 뭐 사실은 뭐 노동 시간의 문제도 뭐 조정해서 정리할 수도 있고 임금 문제도 정리할 수도 있고 그 동안에 이렇게 어쨌든 역사적으로 또 쌓여온 과정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래노동시장 연구의 권고문에도 보면 노사가 정한다 뭐 이렇게도 돼 있어요. 자기들도 어느 정도는 아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교섭을 통해서 정리돼야 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정부에서 계속 가이드를 주는 거잖아요. 가이드를. 임금 체계는 이렇게 바꿔야 되고 노동 시간을 이렇게 바꿔야 되고 계속 이렇게 가이드를 주는 것은 결국 교섭에 영향을 미치겠다라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다. 거기에 개입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외곽에서는 노조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프레임들을 노조는 부패 세력, 어떤 데는 사업자 단체, 지들끼리 담합해서 자기 밥그릇 챙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외곽에서는 계속 선전하고 이런 방식으로 결국은 노조를 공격하는 모든 것의 초점은 다 노조를 공격하는 저 노조를 때려잡아야 우리가 산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인식이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미래노동시장 연구의 권고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세 번째 부분이 그래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써있는 문구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과 차별 해소 방안 마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방안이 무엇인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노동시간과 임금은 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되게 구체적으로. 노동시간은 뭐 주 단위 거를 월 단위로 연 단위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계산해서 이게 69시간이 어쩌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임금 체계도 이렇게 뭐 호봉제가 뭐 몇 프로로 돼 있고 어쩌고 뭐 이렇게 막 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단 말이죠. 근데 비정규직 차별에서 방안 마련은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별 생각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 뭐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초등학생들도 비정규직이 뭔지 알기 때문에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해야 된다고. 그런 정도로 써 있다는 거죠. 결국 미래노동시장 연구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오히려 그냥 오로지 그냥 노조 공격 여기에만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쭉 아무튼 이렇게 이제 좀 짚어봤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건 그냥 노조 혐오 세력이다. 노조 혐오자들이다. 라는 거고 이 노조 혐오자들이 지금 노동개혁을 꺼내든 이런 상태다.